네, 안녕하세요. 아우, 되게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오랜만에 얘기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라서 좀 떨리네요. 자, 작년까지는 이제 합격 설명회를 이제 최명근 평가사님께서 진행을 좀 하셨는데, 올해는 좀 제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현아 평가사이고요. 전 31기에 합격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실무 강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서 지금 감정평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들 동차를 준비하시려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차 합격하고 나셔서 이제 2차를 해봐야겠다 하고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1차는 다 되셨다라는 가정하에, 아니면 지금 당장은 1차를 안 해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2차에 대해서만 오늘 저는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1차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1차 강사분들도 각각 OT를 하시니까 1차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은 거기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로는 1차를 하고 오셨다면 1차랑 2차는 대체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2차 공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합격생들, 지금 이제 거의 다 동차 아니면 2년차 바라보시고 사실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뭐 나는 3년, 4년, 5년, 10년 걸려서 합격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다들 좀 짧게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오신 것일 텐데, 그래서 그러려면 좀 최대한 빨리 여기를 털고 나가려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그래서 단기 합격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그런 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라는 거는 1차에 비해서 좀 긴 레이스입니다. 장기전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중반부에는 뭘 봐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직전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시기별, 그 다음에 단계별로 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차랑 다르게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논술시험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방향을 걷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떻게 하려면, 그러지 않으려면, 시행착오를 좀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랑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저희 설명이 왔다고 다 저희 학원 들어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시험까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시험까지 나아가게 될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1차랑 2차 공부 방법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차를 아예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1차라는 거는 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공부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객관식 시험이죠. 5개의 답안 중에서 5개 과목이 있고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어쨌든 객관식 여러 가지 선지 중에 답안을 틀린지 맞는지만 골라내면 되는 시험.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답안을 구별해낼 수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시험이 우리 바로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OX 구별을 위한 키워드 중심의 학습만 하시면 되죠. 내가 이 선지를 보고 얘는 틀렸다, 이거는 맞았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만 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만 학습하시면 되는 게 1차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초 강의부터 최종 정리까지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기초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그리고 문풀 강의,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최종 정리까지 다 단계별로 수강을 하시다 보면 점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을 익혔을 때, 마지막으로 요약한 것들을 다 암기를 했을 때 실력이 눈에 성장하는 게 눈에 바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쭉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합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게 1차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차 과목은 5과목이 있죠. 근데 5과목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5과목 다 100점 맞아서 합격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그 다음에 5과목 전부 다 60점 맞아서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죠. 보통 민법이나 그 다음에 감관법 같은 암기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해가지고 회계나 경제 같은 수학적인 부분, 어려운 과목을 커버해주는 방법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1차의 대표적인 전략들입니다. 하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논술에 대해서. 2차 시험은 3과목 전부 다 논술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술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선지도, 어떠한 키워드 아니면 실마리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본인이 암기한 것,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연습해온 것, 본인이 준비해놨던 그런 논술적인 스킬들을 발휘해서 백지에다가 답안을 채워나가는 게 우리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과 논술 시험 간의 차이 때문에 1차 시험, 그 다음에 2차 시험 간의 공부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시험의 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출제자가 뭘 물어보고 싶은지, 출제자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출제될 수 있는 방향성, 그 다음에 답안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논리성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유형을 파악하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바로 2차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 또는 강의만 들어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무, 그리고 이론, 그리고 법규에 대한 개념을 익히셔야 하고, 개념만 익힌다고 바로 답안이 써지는 것도 아니죠. 개념을 익힌 다음에 실무, 그 다음에 법규, 이론에 얽혀있는 논리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내가 답안에 써낼 수 있는 필력을 좀 길러내셔야 하는 게 우리 바로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두 번째 써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같은 경우는 기초 강의 들을 때 기초 강의만 들으시면 되고 기본 강의 커리큘럼 진행이 될 때 기본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문풀 할 땐 문풀, 마지막 최종 점검 가서는 그것만 들으시고 암기하시면 되는 게 1차 시험입니다. 하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할 때 기본 강의만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풀이 강의를 보고 있다고 해서 본인의 실력이 상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강의는 당연히 수강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플러스로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직접 써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만 듣고 그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나면은 이제 또 써보고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공부 방법도 아닙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손으로 써보셔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거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암기할 것은 또 암기도 하셔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같이 가져야 되는 게 2차 시험이고요. 그것을 1차 시험처럼 끊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본 강의도 제대로 남는 게 없고 쓰려고 하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써지지도 않고 그런 좀 어려움에 직면하시게 될 겁니다. 많이들 겪는 어려움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겪지 않으시도록 계속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좀 암기를 하세요. 이거는 우리 한번 써봅시다. 라고 계속 저희가 좀 퀘스트를 드리게 될 겁니다. 거기만 조금 따라오시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을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지시 내리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꽈락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1차는 회계랑 경제 말고는 웬만해서는 좀 꽈락으로 떨어질 거란 걱정은 좀 잘 안 하시죠. 보통 이제 총점이 모자라서 회계 경제 꽈락 나오지 않을 정도만 점수 맞춰놨는데 다른 데서 총점이 모자라서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꽈락을 넘기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꽈락의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꽈락이 아니면 면과락을 하면 거의 붙을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가는 시험이 2차 시험 과목인데요. 특히 우리 실무,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에서 매년 꽈락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를 다루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라는 것은 결국에 감정평가서라는 것을 모의적으로 한번 써보는 게 감정평가 실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실무에 그런 논리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처음 접근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수도 많이 하시고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에서 꽈락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꽈락을 맞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어떤 과목, 전략 과목을 삼겠다라는 전략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버리고 간다 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시험이 우리 2차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 잠깐 보시면 1차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꾸준히 실력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겠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뭔가 실력이 확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거의 한 5개월, 6개월이 갈 때까지도 실력이 전혀 오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력이 오르지 않는 기간을 잘 버텨내셔야 마지막에 가셔서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시기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랑은 다르게 2차는 처음에 끈기가 조금 필요하세요. 아, 왜 이렇게 안 오를까? 나는 왜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기만 버티면 실력이 오르겠지. 다들 여기만 견뎌내면 실력이 오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한번 믿고 따라가 보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2차는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1차랑은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혼자 알아서 하세요라고 던져드리지 않고요. 지금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적 안 오르는 거 당연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이것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여기 하면은 실력 오를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옆에서 조언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랑 2차의 시험 차이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단순히 암기형, 그 다음에 강의만 들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시라는 말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차를 공부를 할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 1차랑은 다르다던데 그럼 뭘 해야 하나? 이거를 제가 좀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라는 게 수석하세요, 차석하세요, 무조건 합격이 우리 평균이 60점인데 60점 넘기세요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60점 맞고 넘겨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2차 시험의 합격 평균 선은 40점대 후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 40점대 후반 정도의 평균이 나오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고득점을 목표로 하라는 건 이것저것 다 버릴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2년차 또는 이제 동차로 합격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건 어려우니까 조금 내려놔도 돼. 이건 다년차들이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버리고 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공부 방법을 좀 택하지 마시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1차에서는 이거 버려도 다른 거 맞추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2차는 백지에다가 답안을 써내는 시험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암기를 하지 않았다면 답안을 쓸 수 없을 거고, 답안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4개 문제 중에 하나를 날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4개를 맞추는 시험에서 4개 중에 하나를 날렸다. 그러면은 나보다 잘하는 4개 다 맞춘 사람들이 분명히 200명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 부분은 답안을 다 쓴다라는 생각은 가지시고, 거기에서 누가 더 많이 맞췄니, 누가 더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짚어냈느니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1차처럼 이거 몰라도 다른 거 맞췄으니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법과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이랑 선택은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이 방법으로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 이쪽 길로 가봅시다. 그런 선택은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방법, 저희가 선택해드린 방향성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공부하시다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제시하는 거 다 해야지, 숙제 내준 거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해서 머리가 커져요. 이거는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다더라. 아, 이거는 너무 옛날 거다.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런 유혹들에 좀 많이 부딪히시게 돼요. 근데 저희도 다 공부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저는 좀 얼마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김상학 평가사님, 김승현 평가사님, 최명근 평가사님 다 이 바닥에 오래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냥 처음 공부하러 오신,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송하지만 지금 처음 오신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훨씬 많이 아시고 당연히 합격의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가더라도, 좀 과한 것 같더라도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방법을 좀 제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입체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다. 1차 같은 경우는 기본 단계들만 밟아오면 합격권을 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듣는다고 답안이 써지는 거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한다 그래서 논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강의 듣는 것, 그 다음에 강의에서 시키는 암기하는 것, 그 다음에 강의 외적으로 뭐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강의에서 숙제를 내준 것들, 이건 한번 좀 써보세요. 실무 같은 건 문제집 좀 풀어오세요. 이론은 이거 우리 암기하고 한번 스스로 써보세요. 법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배운 논점 세트 암기하시고 써보세요. 이런 것들을 따라오시면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암기하고 써보고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한 번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 처음부터 시험 100점 다 풀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수준에 맞는 거는 쓰는 게 좀 적을지 몰라도 처음부터라도 조금씩 써보는 연습을 같이 해보자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험생은 답안지로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 같은 말이긴 하지만 2차는 답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써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을 답안지에 풀어낼 줄 모르면, 그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해낼 줄 모르면 우리는 어차피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채점자가 우리 머릿속을 보는 건 아니죠. 저희는 답안지만 채점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안지에 얼마나 컴팩트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최고의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느냐가 결국에는 합격을 가르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지키시면서 할 거 하고, 그다음 시키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복습할 거 있으면 좀 복습하고 이러면서 2차 공부 시작하시면 아마 합격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좀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다 까놓고 말해서 오래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니고 빨리 붙으려고 학원에 돈 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붙었던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로는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부 스타일이 할 때 좀 몰아치고 그 다음에 놀 땐 좀 확 놀아버리고 일주일 공부하고 일주일 쉬고 일주일 공부하고 일주일 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해왔고 그걸로 성공을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서 좀 성공해보셨던 분들은 뭐 수능 같은 시험, 객관식 같은 시험에서는 또는 우리 1차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서 합격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연속성이 필요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장기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두 달 열심히 해서 좀 올려놨다 해도 한 달, 두 달 좀 소홀해지면 다시 확 그런 실력이 떨어지는 게 우리 2차 시험의 특징이고, 논술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으로 써본 기억은 금방 없어져요. 안 쓰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공부 시간이라고 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는 평균 8시간 정도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내년까지 그렇게 쭉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합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떤 날은 좀 쉬고 싶고 주말에는 조금 공부 덜 하고 싶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1년 내내 똑같이 8시간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공부 시간 평균 8시간 정도를 확보를 하시려면 처음에는 적어도 공부하는 처음에는 한 달, 2달, 3달 이 정도에는 최소한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습관을 그렇게 들여놔야지 나중에 조금 풀려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앉아 있었던 시간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공부 시작했고 집에 저녁에 갈 때까지 끝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공부한 시간을 10시간을 지켜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보려면 일단 스탑워치는 좀 하나씩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탑워치 다들 아시죠? 우리 여기에다가 네모난 칸에다가 숫자 나오고 버튼 이렇게 3개 있는 거. 그거를 앞에다가 항상 독서실 책상에 놔두시고 내가 공부할 때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 잠깐 화장실 가면 멈춰두시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좀 멈춰두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루에 총 스탑워치 집에 갈 때 찍혀있는 게 10시간 이상 나올 수 있게 공부는 처음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는 사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슬럼프 올 수 있죠. 사람이 한 1년 반 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일 꾸준히 잘할 수 없습니다. 슬럼프 올 수 있어요. 슬럼프 오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공부하다 보면 합격한 저도 공부하다가 슬럼프 올 때 있었고요. 공부 너무 하기 싫을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루쯤은 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치라는 슬럼프는 어떤 것을 말하냐? 아, 공부 너무 하기 싫다. 공부 안 된다. 지금 나 정체기인 것 같다. 한 2주만 쉬다 올까? 길게 쉬는 거는 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공부는 연속적인 공부가 좀 되어야 돼요. 하루 정도 쉬는 거야 괜찮겠지만 일주일 공부하다가 아 힘들다 한 3, 4일 쉬어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 거 다 싹 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슬럼프는 1주, 2주 이렇게 길어지는 슬럼프는 좀 없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치고 저 되는 사람 못 봤어요. 1주, 2주 쉬고 일주일 공부하고 또 한 주 쉬고 또 공부하고 또 한 주 쉬고 이렇게 해서 저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지금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공부하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설마 내가 그러겠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약해져요. 의지가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하루 정도 쉬시는 거는 리프레시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는 그렇게 하시고요. 하루 정도 쉬면서 아, 나 오늘 못했다. 공부 못했다. 이만큼 못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한 발 더 나아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일기를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기를 쓰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진짜 나 오늘 뭐 했고 나 오늘 밥 뭐 먹었고 그 다음에 나 친구랑 뭐 했고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기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거창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오늘 뭘 배웠는지는 오늘 배운 목차가 뭔지, 챕터가 뭔지, 어느 챕터에서 어떤 걸 배웠다. 단원명 정도라도 내가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여기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길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매일 집에 가기 전에 오늘 되게 열심히 뭘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오늘 뭐 했지? 이런 문제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부가 되게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부라는 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오늘 배운 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내용에서 무엇을 배운 건지를 알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답안을 쓰실 때도 얼마나 체계가 잡혀 있는지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당장 오늘 하는 것만 좀
일시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일단 공부한 거는 다 복습하시되 그래서 나는 오늘 어디에서 뭘 배운 거지를 좀 계속해서 짚어나가시면서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요즘 MBTI가 좀 유행이죠. MBTI가 유행인데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 다 P도 있고 J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 좀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덜 계획적인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근데 공부를 하실 때만큼은 조금은 J처럼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P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P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 조금 했다가 오늘은 이거 해봐야지. 오늘은 실무해야지. 오늘은 이론 해볼까? 내일은 법규를 해볼까? 실무를 좀 하다 보니까 이론도 하고 싶네. 그럼 오늘 지금 이론 해볼까? 실무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2차 공부는 조금 연속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날짜별로도 연속적이지만 공부를 한번 하실 때 하루 안에서도 한 과목을 좀 딥하게 공부하시는 게 하루에 3과목 다 보는 것보다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더 얻어가는 것도 많고요. 배워가는 것도 많고요. 찔끔찔끔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일주일을 하나의 짧은 단위로 두어서 이번 주에 어떤 요일에는 뭘 하지, 어떤 요일에는 뭘 하지 이런 계획을 좀 잡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계획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우리 학원, 커리큘럼, 강의 있는 날짜별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 모르겠다 하시면 카톡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다음에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김상학 평가사님도 있고 김승현 평가사님도 있고 최명근 평가사님, 공대호 변호사님 다 계십니다. 언제든지 연락해도 다 받아주실 거니까 하다가 계획을 잡다가 막히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합격의 방법이 또 있죠. 수험의 방법과 합격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합격하는 것. 우리는 결국에는 합격이라는 시험, 40점대 후반이라는 커트라인만 넘기고 싶은 게 우리의 다 목표죠.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박사 따거나 석사 따거나 이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을 타다 보면 좀 더 논리적인 답안이 나올 것 같아.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뭔가 더 심오한 논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합격하고 나시면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뭐 토론하고 싶고 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싶고 이런 거 다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공부할 때만큼은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시고 그 외적인 것들은 좀 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장 내일 시험을 보더라도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정도의 실력이 완성이 되시면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붙을 사람인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 내일 시험 보면 떨어질 사람인데 지금 내일 당장 시험을 본다면 공부해야 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논점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파봐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잠깐 접으시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달라 라는 말입니다. 좀 저희가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서 끙끙거리고 다른 거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르치는 부분에서만 좀 따라오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달콤한 말이 현혹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초년차들, 2년차들, 동차들은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다년차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그것까지 네가 어떻게 시간이 어딨어. 그런 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요것만 조금만 하면 쉬운 방법으로 가면 너 붙을 수 있어. 학원에서 하는 거 되게 장황한 거 같지? 학원에서 하는 거 좀 어렵지? 더 하는 거 같지? 이것만 해도 돼. 너 이것만 해도 붙을 수 있어. 이런 말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엄청 많이 들려오실 거예요. 너 그거 하는 거 너무 과해. 뭐 거기까지 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그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방법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합격을 하려면 다 아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심하지 마시고 제발
알려드리는 거, 시키는 거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의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신뢰하자. 일단 저희 학원에 오실 때 독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저희 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독종 프로그램 하게 되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니까. 너 오늘 지금 이거 뭐 하면 돼? 그다음에 이 시간 조금 더 지나면 한두 달 지나면 그때는 뭘 하면 돼? 시험 직전에는 뭘 하면 돼? 이런 것들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학원의 시스템들, 독종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커리큘럼들, 그리고 스터디라는 프로그램,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조금 신뢰를 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기별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규 강좌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을 알려주고 정규 강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스터디는 흔히 말해서 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 날에 들어가서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100점을 풀어내고 와야 되는 게 저희 시험이죠. 그런 것을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터디는 주말에 진행을 한다면 독종 프로그램은 이제 평일에 주말에 진행될 스터디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 같은 거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론 법규 같은 것들은 토요일에 시험을 치려면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을 조금 던져드리고 암기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론 법규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해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독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규 강좌 그리고 스터디, 독종 프로그램은 하나로 좀 연계돼서 1년 반 동안 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정규 강좌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기초 이론들, 실무, 법규, 그 다음에 이론 모두 기초 이론들이 온라인 강의로 일단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단과 순환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시험에 다가갈 때까지 계속해서 개강하고 그 다음에 종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장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것은 기본 이론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강의의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정규 강좌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규 강좌는 일단 이번 주부터 기본 이론이 먼저 다 개강을 하겠죠. 실무, 그 다음에 이론, 법규 순서 다 기본 이론이 개강을 할 텐데, 기본 이론에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를 풀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감정평가에 관련된 논리들을 배우는 게 기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 이론은 일반적으로 1, 2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단계별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 전체적으로 종강을 다 하게 되면 문제풀이 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기본 이론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문제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논술을 써내려갈 수 있느냐, 그런 스킬들,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문제풀이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풀이 1이 좀 길게 잡혀 있는데, 문제풀이 강의 같은 거는 실무 이론 법규에 따라서 과목별로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두었지만, 구체적인 문제풀이 강의의 스케줄은 강의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간 스케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가 있죠. 스터디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GS랑 스터디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답안을 쓰려면 뭘 알아야겠죠. 지금 당장 뭐 쓰세요 하시면 못 쓰시겠죠. 당연히 못 쓰시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일단 내용을 좀 배우시고, GS는 올해 시험
시험이 끝나는 시점 7월 16일에 이제 올해 2차 시험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끝나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의 타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GS 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시험을 볼 때까지 GS 4기까지 단계별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당연히 연기부터 4기까지 갈 때까지 난이도의 차이가 있겠죠. 100점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독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GS랑 같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GS가 이제 올해 7월 16일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조금 텀이 비죠. 기본 이론을 배우는 동안에도 뭔가 조금 더 채우고 싶고 암기도 하고 싶고 이런 니즈를 조금 반영을 해서 독종 입문이라는 것부터 좀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연기보다 조금 빠른 시점에 독종 입문이 개강이 되어서 그때는 실무는 좀 쉬운 문제들 그리고 이론 법규는 간단한 개념 암기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 기수에서는 GS 연기와 독종 연기, 그 다음에 GS 1기와 독종 1기, 그리고 GS 2기, 독종 2기가 연계되어서 주말에 있는 토요일 시험을 준비하는 걸 평일 동안 암기시켜드리고 실무는 문제 풀게 해드리고 것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조금 비는데 GS 3기, 4기 우리 스터디 3기, 4기가 진행되는 그 동안에 독종 300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리버 문제를 그날 당일에 풀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실전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독종 300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학원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보시면 일단 우리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겠죠?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실무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실무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실무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실무를 조금 잡아두셔야 그 다음에 결국에 실무 이론 법규가 우리 3과목이지만 결국엔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실무 이론 법규는 서로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답안으로 평가서로 보여주는 게 실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결국엔 같은 내용을 어떻게 방법적으로 풀어내느냐의 차이이지만 처음에 실무가 조금 되어야지 그다음에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을 통해서 감정평가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아셔야지 나중에 이론 법규를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론 법규 같은 거는 특성상 처음에 몰아친다고 해도 답안이 써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양치기를 문제를 푸는 것을 많이 해주셔야지 나중에 뒷심을 좀 발휘해서 실무가 금방금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초반에 조금 실력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진 배치 해두었고요. 실무를 처음에는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점차 후반부로 갈수록 실무의 비중이 줄어들죠. 나중에 가서는 실무가 한 여기 독종 1기, GS 1기 정도 할 때쯤까지 실무를 몰아쳐서 실무가 좀 잡히게 되면 나중에는 한 40%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하루에 매일 한 100점씩 정도만 감 잃어버리지 않게 정도만 공부해 주시고 나머지 이론 법규에 투자하시면 이론 법규하고 공부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무를 초반에 좀 공부를 하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초반에 지금은 그냥 실무하시면 됩니다. 이론 법규는 강의만 좀 들으시고 실무는 강의 듣는 거 외에 문제를 좀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10시간의 절대 시간 중에서 80% 실무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실무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굳이 길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딱 우리 실무, 이론, 그 다음에 법규 이렇게 3과목이 있죠.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써두긴 했어요. 실무는 좀 문제풀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에서는 실무에서 배웠던 내용들, 감정평가에 관련된 이론들을 논설문의 형태로 풀어내는 게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무는 보고서를 쓴다면 이론은 내가 생각하는 바, 그 다음에 배운 것들을 글 하나의 글로 논리정연하게 풀어내는 시험이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규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법을 외워야겠죠. 법조문,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와 얽혀있는 법들에 대한 그런 논리들, 그런 것들, 그 다음 판례들을 암기를 하고 직접 내가 법관이 되어서 주어진 논제에 대한 상황을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각각에 대한 것들은 각각 OT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법규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세 과목을 배우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시리법이라는 과목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 별개의 과목이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내용을 보고서를 쓰느냐, 논설문을 쓰느냐, 법관이 되어서 판단을 내려보느냐, 이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독종 시스템을 통해서 실무, 이론, 법규를 좀 균형성 있게, 그 다음에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계속해서 트레이닝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가 좀 나와 있는데,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줄대로 연기부터 사기까지 쭉 따라와 주시면서 계속 실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 그 다음에 과목별 공부 방법을 조금 짚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리고 내가 좀 잘못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몇 가지 유형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웃자고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적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귀차니즘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좀 힘드네, 쉬어야겠다. 오늘 할 거 내일 하자. 오늘 이거 암기하라고 하셨는데 내일 암기하나 오늘 암기하나, 시간 1년 반이나 남았는데 똑같겠지, 이렇게 미루는 방식의 공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요. 내일 거 미뤄놓으면 그 다음날 또 할 게 생기고요. 그걸 미뤄놓으면 나중 가서는 이만큼 쌓이고 결국에는 다 못하고 그의 시험은 아깝게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부지런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극소심 완벽 추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이거 어제 들은 강의 다 정리 못했는데 오늘 강의 그러면 가도 되나? 어제 것도 다 정리 못했는데 오늘 가서 어차피 못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인강으로 들어야겠다. 그러면은 그거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겠죠? 또 모르니까 그럼 또 인강으로 들어야겠다. 어제도 못 들었으니까 그냥 나 계속 인강으로 들어야겠다. 실강 못 나가겠다. 실강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야지만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차 과목이라는 것은 당연히 절대 한 번 듣는다고 다 되고 답안이 써지고 모든 게 머리에 들어오고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도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한 게 우리 2차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 들어서 모르겠다고 좀 뒤처지는 것 같다고 멀리 떠나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학원 시스템에, 학원의 커리큘럼에 나를 맡기세요. 내가 일단 들어가서 듣고 있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지금 못 듣더라도 일단 한 바퀴 돌려놔야지 다음에 또 복습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단 해보세요. 지금 안 되더라도 나중에 더 채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번 반복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단은 커리큘럼에 본인을 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냥 하기 싫어. 일단 나는 공부하겠다라는 핑계로 1년 반 정도 놀 시간 생겼으니까 공부 좀 하다가 놀러도 갔다가 벚꽃 피네? 벚꽃도 보러 갔다가 여름 되면 바다도 한번 갔다 와볼까? 여기 들어오니까 친구도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술도 마시기 좋은 것 같고 공부하겠다 핑계로 자취도 해보겠다. 아주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해볼 거 다 해봐야지.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신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하루하루 재밌는 거 찾다 보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는 게 여기 신림동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정신 차리시고 빨리 나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지법, 그럼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공부 시간 당연히 확보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10시간, 지금은 나중 가면은 조금 더 미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8시간 채우려면 지금은 10시간, 순 공부 시간 10시간, 스탑워치 찍히는 시간 10시간 볼 수 있게 해보자. 절대 시간 공부 시간 꼭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맞춰서 일단 앞으로 나가자.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의 몸을 시스템에 조금 던져주시라고. 믿고 좀 따라와 주시라고. 내가 오늘 덜 한 것 같더라도 일단 오늘 할 거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하자. 나중에 또 반복해서 채우면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키는 것만 조금 열심히 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옆에서 이게 좀 더 논점이 될 것 같지 않아? 이건 논리적으로 완성이 안 된 것 같아.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합격하시고 나서 감정평가사 되시면 그때 뭐 논문을 쓰시던 그다음에 뭐 대학원에 가시던 하시고 아마 그것도 말씀드렸죠? 합격하고 나면 안 하실 거라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그래서 시키는 것만 좀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을 따라오시다고 보면 1년 반이 훌쩍 지나게 될 텐데 일단 지금 다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저희 학원을 택해 주신다면 대부분 종합반을 수강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종합반이라는 게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합반을 수강하시게 되면 강사가 있겠죠.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마다 다 강사가 있는데 실무 강사는 3분이 있습니다. 김상학 평가사님 저 뒤에 계시고요. 김상학 평가사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승현 평가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있죠. 실무는 이렇게 3분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실무는 3분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3분이 다 한 팀을 이루어서 각각의 수준에 맞는 그 다음 각각 시기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김상학 평가사님은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문제 분석 강의,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 이렇게 3가지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김승현 평가사님은 기본 강의에서 좀 플러스 알파로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년에 좀 공부를 하다가 아쉽게 안 됐다. 아니면은 동차를 준비하려다가 그냥 2년차로 전환을 하셨다. 라는 등의 실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김승현 평가사님 걸 들으시면서 기본 강의에다가 문제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기본 이론 A 강의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공적 특강 이거는 나중에 뭔지 알게 되실 건데 보상이랑 정비라는 것을 다루는 어려운 게 어렵죠? 네, 공적 특강이라는 부분을 나중에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첫 번째로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또는 다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무원리 강의를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뚜레탈출반이라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강의는 처음에 이제 문제 푸세요 라고 계속 던져드릴 텐데 처음 하시기 힘드시니까 옆에서 문제 푸는 거 도와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이제 좀 지나서 7월 16일 이후부터 연기에 들어가시면 매주 모의고사를 치게 되실 텐데 그것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독종 실무에 대해서 문제 구성해 드리고 질문 받아드리고 그런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는 강사 2분이 계시는데 이론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최병전 평가사님이랑 오성범 평가사님 둘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셔서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시게 될 텐데 최병근 평가사님, 오성범 평가사님 둘 다 일단 기본 이론 당연히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하실 거고 최병근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의 이론에 대해서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스터디 연기가 시작이 되면 이론 파트를 맡아서 스터디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문제 분석이 끝난 후에 추후에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단과 개설하셔서 또 특별하게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성범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시고 이후에 별도로 단과를 운영하셔서 스터디와 비슷한 형태로 쭉 시험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두 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좋은지 모를 것 같아서 처음에는 두 분 다 들으시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한 분을 픽스해 두시고 끝까지 믿고 가시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론입니다. 네, 이제 법규가 엄청 많죠? 법규 강사분이 좀 많아요. 4분이 계셔요. 네, 일단 김정일 변호사님과 공규일 변호사님은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김정일 변호사님이 행정법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후에 토스 받아서 공대호 변호사님이 개별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공대호 변호사님은 토요일에 스터디 또 같이 저와 팀이 되어서 스터디 법규를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승민 선생님은 이제 별도로 여기는 따로 그 다음에 공대호 변호사님 듣는 거 외에 이승민 선생님은 따로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승민 선생님은 행정법부터 개별법까지 혼자 쭉 진행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론과 마찬가지로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선희 평가사님은 아직까지 실강은 좀 진행을 하시지 않고요. 동영상 강의로만 필요하시다면 이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 법규, 그 다음에 실무의 강사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어떤 강사가 나한테 맞는지 이론 법규는 선택을 하셔야 하고 실무 같은 경우는 그냥 세 분 다 만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중에 히트를 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독종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독종 입문부터 그다음에 독종 300까지 GS와 좀 연계되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독종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상담 요청하시면 거기에서 잘하고 계시는지 시행착오를 겪고 계시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꾸준히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 관리를 합니다. 아침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 독종 프로그램 해가 될 정도로 결석을 많이 하게 되신다면 퇴출이 될 수도 있겠죠. 좀 그 정도로 출석 관리를 빡세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코디라는 게 있습니다. 스터디 코디라는 게 뭐냐면 일단 아침에 오셔서 실무 문제 풀고 이런 법규 암기를 하고 그러실 텐데 하시다 보면 궁금한 게 당연히 생기시겠죠.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좀 바로바로 해소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뭐 카톡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어서 올해 합격하신 평가사분이 옆에 항상 계시면서 질문할 게 생기면 바로 가서 물어볼 수 있게 스터디 코디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S 효율 극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에 GS의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이거를 암기해 놓으면은 토요일에 가면 시험에 나온 걸 쓸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연계되어서 독종과 스터디는 같이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암기할 세트 논점, 법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논점을 암기해서 그것을 시험에 발라내는 시험이 될 텐데 암기할 것 암기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대로 시험에 출제되는 대로 이것 쓰면 된다 라는 부분들을 암기해 드릴 겁니다. 실무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간에 실력 차가 좀 많이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좀 수를 좀 다룰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그런 논리적인 것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무 같은 경우는 수준별 클래스를 운영을 해서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좀 난이도를 나누어서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종 프로그램은 우리 하버패스 전반적인 1년 반의 수험 과정 동안 같이 가게 될 거고요.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누가 옆에서 시켜줬으면 좋겠다. 난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다. 나 혼자 꾸려가는 게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따라오시면 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종 프로그램을 하게 되시면 일단 오전에 와서 아침에 와서 출석 체크하고 실무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 문제 다 풀면 이론 법규 암기하게 되시면 아마 오전이 다 끝날 겁니다. 오전 동안에 독종하시고 독종에서 나눠드린 자료들, 그 다음에 실무에서 내가 틀렸던 부분들을 오후에 와서 좀
암기도 다시 해보시고 틀렸던 거 오답 노트도 하시면서 오후 5시간 가져가시다가 이제 저녁 먹고 나서는 강의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독종을 하게 되시면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 5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원에서도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을 거예요. 지금 새로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 독서실까지 다니신다면 정말 하루 종일 학원에만 있게 되시겠죠. 재수 종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수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종합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루 종일 학원에서 같이 갈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저희 학원만의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입문부터 독종 300까지 입문 때는 좀 쉬운 문제들과 쉬운 논점을 드리다가 점차 스터디가 진행이 될수록 어려운 논점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이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는 독종 300 가서는 실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100점의 시험지로 만들어서 직접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독종 3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독종 프로그램하고 종합반을 하게 되면 AI 성적 관리, 그래서 본인의 그런 스터디 점수들을 입력을 하시면 어떻게 되고 있네요, 성적이 오르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담임제라고 해서 저희 평가사분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강사들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중에서 지금 수강생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중에 담임 한 분을 선택을 하셔서 담임제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추세는 조금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 담임 신청하실 기간이 또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또 우리 학원 1층, 5층에 독서실이 있고요. 옆 건물에 또 독서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독서실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학원과 같이 하루 종일 학원에 좀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좀 문의를 해보시면 독서실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냥 재밌는 얘기들도 찍어서 저희가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험에 관련된 이슈들이 생겼다면,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재밌는 영상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외에 실무 문제 풀 때 계산기 치는 게 어려워요, 계산기 치는 거 보여주는 그런 강의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많은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심심하실 때마다, 그 다음에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반의 개강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4월 7일 목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쭉쭉쭉 개강을 해나가게 될 거고요. 본인이 선택하시는 강사분에 맞춰서 실강을 오시던 아니면 인강을 선택하시던 그 일정에 맞춰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은 우리 2차 실무 과목에 대해서, 2차 이론 법규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3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합격 전략 캠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상우 평가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 돼? 그래,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황현아 평가사 강의는 처음 들었습니다. 요즘 대세인가 봐요. 주연형 같던데. 예. 제가 오늘 잠깐 올라오게 된 이유는 어쨌든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공부 방법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다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강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한마디,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이것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업수험생이시던, 학교를 병행하시던, 직장을 병행하시던,
주어진 시간, 한 시간과 하루하루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시험은요, 지금 현재 한 5,000명 이상의 출원자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단 200명 정도가 합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험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예, 젖잘싸는 없습니다. 예, 합격한 자와 떨어진 자는 거의 천당과 지옥의 차이만큼 크게 됩니다. 0.5점 차로 떨어졌다. 이런 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감정평가사를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해봐야지. 돈을 잘 번다니까 이 시험을 해봐야겠다.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여기에 발을 들이시는 순간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가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잡주에 투자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 또는 가장 위기에 봉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렇다 치죠.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강의 내지는 공부를 쉽게 하자, 재밌게 하자 이런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왜 재미를 느껴요? 합격하고 나서 재미를 느끼셔야죠. 절대 가지시면 안 되는 생각이 뭔가 하면 1차도 그런 점이 있는데요. 합격권 또는 커트라인에 들면 되지 이런 목표로 공부하셔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합격자들의 평균을 내가 가야 된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5,000명 중에서 상위 100등 안에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이 시험을 준비하셔서는 안 되고요. 등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절대 운에 기대지 말자라는 겁니다. 시험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와 관리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장 당일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그거는 내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되지 약간의 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절반 이상의 수험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수험 초반에는 많은 채널에서 효율적인 공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효율, 이것이 이 워딩이 많은 수험생들한테 잘못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지름길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지름길을 잘못 들었다가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되돌아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좀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지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결정을 하신 거다. 그래서 그 생각만 좀 가지시면 좋겠고, 저는 항상 빡세게 돌립니다. 그래서
실무 커리도 사실은 초반에 상당히 빡센 커리들이 박혀 있습니다. 개강은 13일을 합니다. 기공 강의를. 근데 그 전에 실무 원리를 다 듣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초반에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으면 한 달, 두 달이 뒤처지고 결국 합격에서 멀어집니다. 남들보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초반 두 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반 두 달을 누가 많이 확보했느냐가 결국은 합격을 좌우한다. 왜냐하면 이 초반 두 달이 세이브가 되면 시험 직전에 그 두 달 생각해 보세요. 시험 직전에 두 달은 몇 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거기서 완성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대와 또는 뭐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또 설레임 이런 거 있을 텐데 싹 없애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올라왔고 또 계속해서 우리 민영평가 마스크 벗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저 환영평가사 계속 안내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좀 대기해 주시면 호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